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오대산 문수원에서 사고친 노달이 대산국사에 도착하여 그곳 장로인 지청대사의 지시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쫓겨가듯 채마받치기로 가게 되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우리절 산조문 밖에 있는 퇴거해요 뒤에 언제나 근처 병졸들과 20-20명이나 되는 망나니 건달들의 행패로 골치를 썩고 있는 채소밭이 있습니다. 이 채소밭에 그 건달패 중생들이 소나 말을 마음대로 놓아먹이고 패거리로 몰려와 눈살을 찌푸리게 놀아도 막을 길이 없는 곳인데 거기로 그 땡초를 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스님 혼자서는 건달패들을 막을 길이 없는데 오늘 문수원에서 쫓겨온 그 땡초를 보니 생긴 게 험상궂고 힘께나 쓸 것 같아 채소밭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해낼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지청장로도 도사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것이 없고 그럴듯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하며 승당에 든 노지심을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지청대사가 불러오라고 할 때 노지심은 제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로 스님의 호출이 있다는 전가를 받고는 수저를 내려놓고 얼른 방장실로 뛰어가자 지청대사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형인 지진대사께서 그대를 여기로 보내면서 저를 자밀이나 시키며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마침 우리 절 산눈밖 악묘 부근에 큰 채마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네가 그 채마밭을 좀 관리하며 그것을 지켜주지 않겠나? 그리고 매일 그곳에 있는 일꾼들을 시켜 채소 10쯤만 절간으로 보내주면 되고 나머지 채소들은 자네가 알아서 팔아 용돈으로 쓰도록 해도 상관이 없다네. 한마디로 땡초 노릇은 이미 글러먹었으니 가서 채마받치기나 해달라는 것인데 노지심이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그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얼굴 혈색을 바꾸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제 스승이신 지진장로 스님께서는 큰 사찰인 이곳에 가서 직사성을 맡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도사스님이나 감사스님 같은 고찬 스님들의 자리는 바라지도 않지만 채마받치기라니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볼메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청대사 옆에 앉아있던 수자스님이 노지심을 달래듯 사형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형께서는 오늘 이곳에 새로이 오신 것이라 우리 절간에 내놓을 만한 공도 없는데 어찌 도사 같은 고참승이 하는 자리를 내줄 수 있겠나? 그러니 지금 대사께서 말씀하신 채마받치기도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심은 수자스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는 채마받치기는 싫고 그렇다면 아예 감사니 도사니 하는 중두를 모조리 때려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흉측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럴 듯 노지심이 기가 살아 뻗대며 고집을 피기 시작하자 지객스님이 나서 차근차근 일러주며 이해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산 문수원에서 오신 사형은 역정부터 내시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게. 어느 곳이나 여럿이 모여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소속된 이들은 모두 각자 자기 일이 있는 법이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이곳 문수원도 절간이지만 역시 절에서 보직을 받고 있는 스님들은 각자 맡아서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오. 그런 일들 중 청직에 속하는 일들, 즉 수자나 서기 혹은 시자직에 있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에서 긴 시간 동안 참선과 수련을 겪은 고참 스님들의 일인 것이요. 그리고 사형이 조금 전에 말한 도사 스님이나 감사 혹은 제점 또는 원주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모두 절의 재물관리를 도맡아 하는 보직이라오. 그런데 사형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산국사에 오셨고 더욱이 절의 사정과 돌아가는 상황 등 어느 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런 직을 맡아 할 수 있겠소이까? 그건 문수원에서 오신 사형이 생각해봐도 이런 중책직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니오. 그리고 절간이 중간쯤 되는 직책으로는 장주나 전주 그리고 육주를 맡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도 그 역할을 맡는 데는 순서가 있는 법이란 것은 사형도 알 것 아니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대산국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은 그런 직책을 맡는 데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아랫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오. 그보다 아랫일이란 것은 경내탑을 돌보는 탑두, 부엌에서 스님들의 공양 등을 맡아 하는 반두와 손님이나 스님들에게 차대접 등을 도맡아 하는 다두 등이 있는데 지청대사께서 말씀하신 채마밭을 관리하고 지키는 채두도 여기에 속한다오. 그러니 문수원에서 오신 사형께서 만약 1년 동안 그 채마밭을 잘 돌보게 된다면 탑두로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탑두로 오른 다음에도 1년 정도 일을 무리 없이 해낸다면 그 다음 일인 욕주라는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또한 욕주일을 맡게 되어 다시 또 1년간 일을 무리 없이 잘 해낸다면 비로소 중간 직책에 해당하는 감사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직책을 맡아 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상황이 이런데도 사형께서 더 높은 자리에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도 체마밭에 가지 않겠소이까? 한창 흥분해서 막말을 해대던 노지심이 직사 스님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나자 고만고만한 머리를 가진 그였지만 나름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지심은 더 이상 지청대사가 말한 체마밭직이란 보직을 거부할 방도가 없는 것 같아 쭈삣쭈삣거리며 여전히 웃음을 띠며 앉아있는 지청대사에게 말합니다. 소승 지청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체마밭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다음 직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듣고 난 지청대사는 한숨소리와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날로 즉시 노지심이란 승려가 체마밭지기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그곳 체마밭으로 보냈습니다. 대상국사에 도착하자마자 절간의 스님들을 막말과 무식함으로 놀라게 한 지심은 대사의 지시로 그날 밤을 대상국사 승당에서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금 지청대사의 부름을 받고 불려나갔습니다. 지청대사는 법좌위 높은 곳에 앉아 손수 노지심에게 대상국사의 체마밭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긴다는 문서를 내립니다. 체마밭지기로 임명한다는 문서를 받아든 노지심은 곧바로 지청대사께 절하며 작배를 한 다음 산저문 밖에 있는 체마밭으로 갔습니다. 메고 온 괴나리 보찜을 다시 메고 개도는 챙겨 허리에 다시 차고 손에는 선장을 들고 있는 채로였습니다. 그 체마밭 주위에는 항상 20명 이상의 노름꾼들과 건달 또는 망나니들이 몰려다니며 도둑질과 체마밭의 채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다 시장에 내다 팔아먹고 다들 그 재미에 빠져 그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채소밭, 채소서리 등에 재미를 붙여 기회만 나면 도적질을 일삼던 어느 날 역시 채소밭에 서리를 하기 위해 왔다가 해우소 벽에 붙어있는 방문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상국사는 이 체마밭의 관리를 새로 입적한 승려인 노지심에게 맡긴다. 내일부터 즉시 그 승려에게 체마밭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지심이의 누구도 본 체마밭에 그의 허락 없이 드나들어선 안 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체마밭에 와서 깽판 치는 패거리들 대부분이 까막눈들이라 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중 겨우 어설프게 글을 읽을 줄 아는 망나니 한 명이 그것을 읽고 얼른 패거리들에게 뛰어가 그 사실을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패거리들 중 제법 왕초 노릇을 하는 건달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합니다. 대상국사에서 노지심이란 땡초놈을 뽑아 이 채소밭지기로 보냈다고? 그렇다면 어디 한번 어떤 화상이 왔는지 내일 당장 그 체마밭에 때로 물려가 깽판을 한 판 벌려보자. 그래야 그 채소밭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알아서 길 것 아닌가. 그 건달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고 나자 패거리들 중 다른 한 놈이 나서서 또 개소리를 해댑니다. 나한테 그놈 골탕 먹이고 휘어잡을 수 있는 좋은 수가 하나 있다네. 그 땡초는 처음 이곳에 오니 우리들 얼굴을 모를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몰려가서 그놈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바탕 골탕을 먹이는 게 어떨까. 그 땡초놈이 어떤 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을 저 똥통 근처로 끌어들여 다 같이 새로운 체마지기가 된 것을 축하하는 척 해주다가 다 함께 밀어서 똥통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자고. 아마 지금까지 있던 약해 빠진 놈보다는 힘께나 쓸 것 같은 놈이 올 것 같은데 다 함께 달려들어 다리 한쪽씩을 잡고 밀어 넣는다면 그깟 놈이 똥통에 처박히지 않고 배기겠나. 그러자 같이 온 다른 눈팽이 건달과 망나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생각이고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합의 보듯 의견을 모으며 떠들썩하니 웃고 손을 떨며 새 체마지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이 그렇게 합의 보듯이 결정하고 건들거리며 체마밭 근처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이 얼마 지나지 않아 노지심이 퇴거해우에 도착합니다. 체마밭 퇴거해우에 도착한 노지심은 먼저 방에 들어가 메고 온 괴나리 보찜을 풀고 입을 가사승복 등 입을 옷가지를 내놓고 개도를 벽걸이에 걸쳐 달아놓고 선장은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때 채소밭에서 농사일을 맡아 하는 농부 몇 사람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자 노지심은 대상국사에서 받아온 문서를 꺼내 보이며 그동안 채소밭을 돌보던 늙은 스님을 길 안내차 같이 왔던 스님들과 함께 대상국사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늙은 스님이 같이 온 일행 스님들과 돌아간 다음 지심은 채소밭을 둘러보기 위해 방을 나와 뒷짐을 지고 여기저기를 살피며 느릿한 걸음으로 산보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노지심이 느긋한 태도로 채소밭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자 갑자기 스무나무나 되는 패거리들이 안주가 든 찬압과 술병을 들고 나타났는데 한눈에 봐도 대상국사에서 들은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이번 방송과 이어지는 내용을 테마로 계속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